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리플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의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하죠. 트럼프가 SEC의 위원장 교체를 한다는 루머가 자꾸 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카톡방에서는 이처럼 리플의 최신 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한번 봅시다. 현재 680원대이고 69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한 등락폭을 보여주며 엊그제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부터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아서일까요? 그 이유는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에 지친 암호화폐 업계 바이든 트럼프에게 직접 호소를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정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불만을 기회로 삼아 암호화폐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규제 당국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SEC는 2020년 리플의 그 창립자들이 디지털 화폐 토큰을 무등록 브로커로 취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코인베이스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죠. 두 회사 모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친암호화폐자인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지지자로 입장을 바꿨어요.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전략적인 요소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SEC 위원장 후보를 논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거죠. 거론되는 후보들로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와 히스티포트 전 SEC 위원을 보낸 댄 갤러거와 포레킨스 등이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의 로비를 해서 SEC의 잠재적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접근은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판사가 SEC 바이낸스 소송을 일부 기각했던 리플과의 소송이 있어서 작년 판결을 인용해서 바이낸스가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고도 하죠.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연방법원이 SEC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은 바이낸스와 가상자산업계의 승리라고 바이낸스가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BNB, BUSD는 증권이 아니며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죠. SEC는 지난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의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 이에 따라 자오창펑 창립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실버게이트 소식인데요. 이번 기사를 같이 보실까요? 실버게이트 캐피탈 미 SEC 소송 관련해서 5천만 벌금 지불을 합의했다고 하죠. SEC는 동네방네 소송을 다 걸고 있어요. SEC가 친 암호화폐 실버게이트의 모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자금 세탁 방지법 미준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서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더블록이 전했습니다. SEC는 실버게이트는 자체 실시간 결제 플랫폼 SEN이 1조 달러 규모 은행 거래와 관련스러운 의심 활동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하며 실버게이트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진 않았지만 5천만 달러 벌금 지불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앨런 레인 전 CEO와 슬런 프레이더 CEO도 각각 100만, 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 합의를 했다고 하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실버게이트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미디어는 부연했습니다. 리플의 증권성 논란도 여전하다고 하죠. 표면적으로 판결 결과로는 리플랩스가 아주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4건의 소송 모두 다 기각을 시켜버렸고 한 건의 민사소송만 남은 상태고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벗었거든요. 그러니 실버 캐피탈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리플 투자자가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실수라고 하네요. 리플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SEC 법적 결말로 큰 변동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3가지 짚고 갑니다.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3가지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거래소에서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세 번째, BUSD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SEC에서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낮춰서 20억 달러에서 1억 260만 달러로 낮춰줬습니다. SEC는 곤도형에 대해서 45억 달러 벌금은 정의적 실현이라고 받은 적이 있잖아요. 리플은 테라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측 해석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게다가 금융은행 시스템 XRP 구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라는 알파허스키 클럽 NFT의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분야의 유명 인사인 킹 캐런은 최근 이 잠재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에게는 XRP가 내일이 될지 2년 후에 출시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알트코인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금융은행 시스템에 리플을 구현하는 과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가격 변동을 넘어서는 리플의 유용성입니다. 캐런은 자신의 망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와 리플의 단기 가격 변동에 관계가 없이 수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진술은 리플의 가치가 현재 시장 가격을 넘어서서 실제로 적용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강조하죠. 리플은 잠재적인 미래 통합을 넘어 글로벌 결제를 위한 귀중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리플의 기간적 채택입니다. 리플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이 리플과 협력을 해서 국경 간 결제, 빠른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은행 산업의 80%가 리플과 제휴를 했다고 합니다. 60개의 일본 은행은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났죠. 이처럼 광범위한 생태계와 은행들의 채택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리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죠. 그걸 마지막 리플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영향입니다. 테러는 단기적으로 리플의 변동은 무관심함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아까 말했다시피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은 단기 투자자에게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의 확고한 유용성과 리플의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장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망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죠. 이런 진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세계에 노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기 투자의 기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반응을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리플의 거래량도 증가 속도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했죠.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660원에서 지금 699원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리플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ETF 출시도 이어지냐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관련 투자 상품은 솔라나가 있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와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리플은 알트코인 시장을 능가하고 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리플의 투자 상품에 대한 유입이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했어요. 이에 따라 리플랩스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리플의 ETF 출시에도 낙관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7월의 강세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리플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나타났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규제 우려, 거시경제 등 투자 심리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날 리플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과 낙관을 나타냅니다. 어제 아래자입니다. 리플은 최근 거래량 급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고,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는 더 많은 기관과 개인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탐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알려진 리플은 여전히 국경 간의 결제와 기타 금융 서비스에서 인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리플의 상승 예측 근거 첫 번째입니다. 저명한 암호화폐 업계 다크 디펜더의 전망이죠. 2017년에 상승 차트를 한번 볼까요? 큰 불리시가 나타납니다. 최저가 구간에서 이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나요? 현 2023년도 이 모습과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다음은 이그레그 크립토에서도 밝혔죠. 2016년, 2017년에서 해머 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닥간 구간에서 1400% 상승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안정권을 유지하면서 박스권 구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머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지난 3달 동안 0.55달러에서 0.58달러, 660원에서 680원 사이를 유지를 시키면 한 번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분리시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움직임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는 폭발적인 불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게 된다면
똑같은 역사로 또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SEC가 입지가 줄어든 이 시기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곧 암호화폐 시장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후 7월 2일자 매집 물량을 한번 보세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빠르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SEC가 쫄아서 빠르게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반드시 폭등 구간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이 오기 전에 매집을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들께 항상 응원을 드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안전한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신 후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세요.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진처럼 트럼프가 공식적인 XRP의 송금 사용을 허가하여 다시 한번 리플이 대상승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업비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